Three, two, one.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87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홍보 콘텐츠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방송 모니터 담당 공시영입니다. 꾸벅. 네, 오늘 화면을 보시고 뭐야, 화면이 되게 꽉 차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보고서를 쓴 활동가 두 분과 셋이서 함께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북적북적하게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요,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이후에 먹잇감이라도 찾은 듯이 부적절한 보도를 쏟아내는 신문과 방송, 그리고 종편 세 분야를 모두 총정리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불금엔 종편 모한이로 박진솔 활동가하고 한 차례 어떤 선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나 한번 살펴봐서 제가 이 두 분의 모니터 보고서를 보기 전에는 그래도 좀 충격이 제가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론 그것도 굉장히 문제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지만 정말 내가 알던 건 세 발의 피였구나, 언론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구나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었어요. 우선 신문과 방송이랑 종편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집합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좀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차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집합 부분부터 짚어보자면요.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 이제 시신 운구 장면을 그대로 방영한 방송 문제인데요. 이게 불금엔 종편 모한이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두 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일 자정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북한산 성곽길에서 발견된 이후에 종편에서 시신 이동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실은 저희가 불금엔 종편 모한이에서는 그 채널A의 김진애 돌직구쇼 그 부분만 저희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또 모니터 보고서를 보니까 종편 3, 4가 결국에는 다 시신 이송 장면을 다 사용했더라고요. 요 내용 살펴보기 전에 오늘 제가 노래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뉴스 플레이리스트. 네,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적에 뭐가 보여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제가 노래를 고를 때 네. 보통 가사를 많이 보고 고르는데 사실 이 노래 가사는 정말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의 그 감정들을 담아낸 가사예요. 그래서 뭐 사실 이 보고서를 쓰면서 모니터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뭐 여러 방면에서 뭐 이 노래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가사를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네. 그 편집을 통해서 띄워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괜찮네요. 네? 그동안 이런 걸 하고 계신지는 몰랐네요. 뉴스 플레이리스트, 뉴스 분석을 하시는 동안 맞는 음악을 가져와서 저희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이어서 말을 해보자면 종편 3사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앞서서 종편 모한이에서는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가 나왔지만 네. 저희가 모니터하는 프로그램이 총 8개잖아요. 네, 그래서 네. 8개 프로그램을 한번 싹 다 뒤져봤습니다. 제가 뒤져봤더니 TV조선 같은 경우는 보도본부 한라인과 이것이 정치다에서 영상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예. 네네. 네, 시신 이동 장면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신통방통에서는 시신 이동 장면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이동하면서 구급차로 옮겨지는 장면, 그리고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는 장면, 네. 이 두 장면이 다 사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채널A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뉴스A 라이브 같은 경우는 두 장면 모두 시신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뉴스탑10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동하는 장면은 시신이 담긴 영상이 나왔어요. 물론 네. 모자이크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 장면이 나왔고 병원에 도착하는 장면에서는 시신이 등장하는 장면은 안 나왔습니다. 네네. 하지만 앰뷸런스가 병원에 도착하는 장면은 네. 나왔고요. MBN 같은 경우는 아침엔 매일경제에서 두 장면을 다 시신이 나오는 장면을 사용을 했고요. MBN 뉴스와이드가 약간 좀 특이 케이스였는데
두 가지 장면을 다 사용했습니다만 시신이 등장하는 장면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모 표시를 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자면 결과적으로는 3사가 다 이 시신이 나오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다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은 저희도 그렇고 매번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시신 이동 장면 뭐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불금엔 종편 모하니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앰뷸런스 이동하는 장면 이런 걸 봤던 게 가장 기억 남는 건 아무래도 노회찬 국회의원 돌아가셨을 때 TV조선이 마치 무슨 특종이라도 보도하는 것처럼 그 앰뷸런스 쫓아가는 장면을 계속 라이브로 방영을 했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사망 관련 보도에서도 이때는 지상파 3사가 다 시신 옹구 장면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도대체 방송사가 이런 장면을 계속해서 왜 사용하는 건지 분명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징계가 내려갈 텐데 말이죠. 사실 이 두 개 케이스가 약간 뭐 결이 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2018년에 TV조선이 당시에 이 노회찬 의원의 시신이 담긴 시신이 운구되고 있는 네네. 앰뷸런스를 따라가면서 네, 생중계를 했잖아요. 사실 이 사안이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고 그쵸. 그리고 TV조선만 이 장면을 보여줬던 건 아닙니다. 당시 연합뉴스 TV도 당시 이 네, 장면을 사용을 맞아요, 했었는데요.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사안을 가지고 당연히 심의를 했죠. 네, 근데 심의 결과가 행정지도가 나왔어요. 의견 제시가 나왔는데 그것도 TV조선 보도본부 한 라인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보도본부 한 라인만 행정지도 의견 제시를 받은 이유가 보도본부 한 라인은 줌을 해서 그 구급차를 확대해서 보여줬고 연합뉴스 TV는 그렇지 않았다. 뭐 이런 맥락에서 보도본부 한 라인이 행정지도를 받은 겁니다. 줌 여부에 따라서 그러면 또 그 징계 수위가 달라진 거네요. 일단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KBS, MBC, SBS 그리고 여기에 YTN도 있었습니다. 네네. YTN도 시신 운구 장면 그대로 보여줬어요. 근데 이 4사와 플러스 이걸 아침 뉴스에서 한 MBN도 있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5개 방송사가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습니다. 권고면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죠? 권고면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제재 같은 경우는 방송사의 재승인에 영향을 끼치지만 행정지도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뭐 악영향을 끼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권고나 뭐 이런 의견 제시나 굉장히 얕은 수준의 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서서 이렇게 큰 논란이 2차례나 빚어졌는데도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거 뭐 사실 뭐 대통령 모친이 사망한 일은 이례적인 일이잖아. 그래서 너네 좀 당황했을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준 거거든요. 자꾸 봐주기식이라고 볼 수 그죠, 뭐. 있겠네요. 앞서서 TV조선 보도본부 한 라인도 얘네가 이렇게 줌을 했으니까 얘네는 의견 제시. 연합뉴스 TV는 그냥 썼으니까 그냥 넘어가. 문제 없으면 네. 넘어가.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시신이동 장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였고 네. 그렇다 보니까 얕은 수준의, 낮은 수준의 징계를 계속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편 3사 입장에서도 뭐 이거 이렇게 해도 행정지도밖에 안 나오던데 모자이크 처리해서 내보내면 되겠지 라고 해서 내보내는 류의 흐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신문방송 쪽에서도 신문에서 뭐 시신 옹구 장면을 사진으로 넣었던 뭐 지면도 있을까요? 네, 신문에서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네. 저녁 종합뉴스에서는 이 채널A가 역시 시신운구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썼고요. 네. 네, 그리고 MBN도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문제가 있었고 이 시신운구가 사실은 준칙에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있진 않거든요. 그래요? 어디 직접 하지 말라고 명문화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죠. 한번 문제가 됐으면은 이제 교훈을 얻고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쓰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선 첫 번째 교집합으로는 시신 옹구 장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실은 저희가 신미사무처장님과 바로 그 직후날 이제 금요일 방송분에 대해서 논평을 내고 월요일에 방송 촬영하고 화요일 나갈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박진솔 활동가랑도 한번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이렇게 세 차례 얘기를 한 거라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두 개 모니터 보고서 교집합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2차 가해를 비판하는 척하면서 2차 가해를 확산했다라는 지점이에요. 2차 가해가 분명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짚어서 비판하는
비판할 수 있고 그 2차 가해를 하는 어떤 누리꾼들의 문제를 알려야 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전달했길래 신문과 방송, 종편 모두에서 2차 가해를 확산했다고 보시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임동준 활동가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뭐 사실 종편에서 대담이 나오는 수준을 보면 2차 가해를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네. 2차 2차 가해가 문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일단 네, 그쵸. 문제는 그 비판 과정에서 2차 가해성 이 발언들이나 이런 내용들 그대로 전달한다는 건데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채널A 뉴스탑10 7월 10일 방송인데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2차 가해성 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뭐 이런 류의 대담을 나눈 거죠. 그래서 사실 대담만 놓고 보면 이게 뭐 잘못됐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큰 문제는 뭐냐면 출연자들이 사실상 2차 가해성 내용을 그대로 읽어줍니다. 그럼 결국에 재생산 또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 네, 뭐 그래서 이날 다뤄진 그 게시글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지지자들이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그 직원을 찾아내자 이렇게 해서 신상 털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네. 그러면서 그 온라인상 커뮤니티 글에 나와 있던 신상 털기 방법을 그대로 소개해줍니다. 저는 방송에서 저희는 얘기는 굳이 안 해드려도 괜찮겠네요. 네,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대담을 나누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2차 가해의 방법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조금 황당했던 게 이렇게 출연자가 얘기를 하면서도 2차 가해가 문제가 된다는 거 엄청 비판을 합니다. 뭐 본인이 또다시 얘기하는데도요. 네, 뭐 대표적인 출연자가 최단비 변호사인데 최단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신상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2차 가해를 떠나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신상을 털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앞에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내용들이 나쁘다라고 비판을 하려면 스스로 발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화면으로는 띄워드릴 텐데 임동준 활동가의 모니터 보고서에 보면은 그 뉴스 탑10이죠. 거기에 자막으로도 그 피해자의 어떤 직책이 무엇인지도 아예 워딩으로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아무리 많은 뭐 이미 포털에 나온 기사를 통해서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2차 가해에 대해서 비판을 할 거면 이런 직책도 말을 하지 않는 게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방송에서도 다룬 문제가 있을까요? 뭐 다른 방송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7월 10일 방송인데요.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피해자의 직무를 계속 언급합니다. 네. 피해자가 어떤 직무를 맡았었고 어디서 일했었고 네. 뭐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사실 출연자의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이 초점을 맞춘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꾸 이 사건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네. 얘기하는데 이게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네네. 자꾸 이 피해자의 직무를 언급하고 피해자가 일했던 곳을 언급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피해자가 누군지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특정할 계속 수 주는 있는 거죠. 정보를 계속 주네요. 가장 큰 문제는 그리고 이날 이 최병목 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뭐 이 피해자가 최근에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진행자 윤정호 씨가 그것도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연자가 말하고 진행자가 바로 잡기 전에 출연자가 2차 가해성 발언을 한다면 이런 출연자는 섭외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니 저희가 이제 종편 모안이 항상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매번 이러거든요. 진행자도 발언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항상 패널이 문제 발언을 하고 진행자가 추후에 수습하는 문제를 지겨울 정도로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어서 진짜 임동준 활동가 말대로 이런 분들은 섭외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종편에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공시영 활동가는 어떤 부분에서 2차 가해를 더 확대 재생산하는 보도를 얘기해 주실까요? 지금까지 동준 씨가 잘 말해주셨지만 이렇게 2차 가해를 비판한다면서 저희가 2차 가해성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는 네. 사실상 여성단체들이 그동안 2차 가해라는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구를 했겠어요. 그 정도 고민을 이제 안 해봤다는 거거든요. 어떤 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신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그 말씀하신 인터넷 게시글은 이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네네. 신문에서도 다 언급됐고 제목도 앞에서 그 종편 자막으로도 계속 노출됐다고 했지만 사실 그 자막이라는 거는 사실상 신문 기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서 이미 그 피해자를 누군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제목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그게 그대로 종편에
자막으로 간 거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아무래도 특히 신문 보도 같은 경우엔 저희가 매번 지양하라, 최대한 이제 사실을 전달하는 데서 정말 필요한 부분 빼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따옴표로 그대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보도가. 그것 부분도 좀 네, 얘기를 그렇죠. 이게 해주신다면요? 정치인 막말 따옴표 보도 때도 그렇지만 네, 항상 따옴표 보도하는 거는 뭐 따옴표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이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옴표를 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 비판이라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인지 뭐 비판을 충분히 해야 네. 이 따옴표 발언을 하는 보도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 경우도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뭐 2차 가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 신변 보호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따옴표 보도를 하더라도 그 발언에 단순 전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걸 약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이제 모니터 보고서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어떤 문제적 보도들을 하고 있는지 잘 짚어줬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지점에서 좀 임동준 활동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요. 종편에서 우선 어떤 개인의 신상 정보를 더 알려주게 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허위 사실을 얘기했던 지점도 있는데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어쨌거나 SNS상에서 누리꾼들이 그런 2차 가해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분명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이런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제 감시를 하고 비판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차 가해 문제를 시민들한테 알리되 좀 피해는 축소시킬 수 있는 좀 바람직한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뭐 언론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보도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놓치더라도 이게 본인들이 2차 가해를 하는 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일단 이걸 굳이 가지고 와야 할까? 그러니까 SNS에서 돌고 있는 2차 가해를 보도에 굳이 가지고 와야 할까? 그러니까 보도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정제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발언인 경우에도 비판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짚어주면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앞서서 저희도 설명드렸지만 신상 털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 신상 털기 방법을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그런 워딩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도 그 워딩의 취지와 맥락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 그 워딩을 굳이 끌고 올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다 더 간단하고 간결하다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사람의 발언을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쉬운 거지만 사실 그 사람의 발언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보도에서 피해자가 이 보도를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관점으로 보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피해자가 봤을 때에 2차 가해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보도해야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제 생각은 이런 문제 발언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룰 때 그 취지와 맥락 정도만 요약을 해서 다뤄줘도 된다. 정말 담백하게 그 어떤 맥락과 취지에서 이런 발언들이 오고 가는지 그냥 발언은 가져오지 말고 이러한 흐름, 이러한 양상이 있다 정도를 가져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공시영 활동가가 정리한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좀 그래도 잘 정리됐던 보도가 있다고 해요.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동조 씨가 말씀하셨던 좋은 사례들은 약간 신문에서 좀 나왔는데 경향신문 7월 11일자 기사를 보면은 추모를 넘어선 2차 가해 등장해 피해자 곁지키는 시민들이란 보도에서 그 일부 시민들은 피해자 신상 털기식 글을 게재했다라고만 적었고요. 그리고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2차 가해를 비판함과 동시에 그 피해자 편에 서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재를 이제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이 약간 그 피해자들을 지키는데 좀 신경을 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겨레 7월 13일자 보도를 보면 피해자 호소 직시가 박원순 추모의 길이라는 기사에서 2차 가해 내용을 정치적 음모론, 비난 이런 식으로 약간 애둘러서 서술하고 직접적으로 2차 가해 내용을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차 가해 내용을 대체해도 충분히 기사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공시형 활동가의 모니터 보고서에는 이 논의의 좀 연장선에서 하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고인의 생전 업적 조명과 권한 부각은 다르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인의 생전 업적을 돌이켜보는 것, 물론 이제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이 쌓인 그 어떤 업적이랄까요? 성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3선을 한 것도 굉장한 성과지만 그 이전에 어떤 인권 변호사로서의 업적, 이런 부분은 분명 돌이켜볼 수 있겠지만 고인이 없어서 벌어질 일을 예단하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이제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신문 방송 보도가 있었길래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걸까요? 네, 그쵸. 이제 박원순 시장이 물론 생전에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긴 했지만 이제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혹이 그래서 공가를 좀 평가해서 업적을 조명하더라도 생전에 막 이 사람이 없었으면 안 될 일, 뭐 이런 거를 조명하는 방식은 이제 그 피해자가 자기의 고소로 인해서 벌어질 일을 이제 사람들이 입을 피해를 상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약간 그 피해자가 비난받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보도라고 생각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뭐가 있었냐면 KBS의 7월 10일자 기사에서 박원순 없는 서울시 그린벨트 35층 제한 풀리나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박 시장의 공백으로 서울시 역점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면서 각종 부동산 대책과 그린벨트 재개발 규제 유지 등 박 시장의 역점 사업도 추진력을 잃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요. 그리고 SBS에서도 그 행정 전문가인 권한대행이 박 시장만큼 정치권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도를 했고 YTN도 역시 비슷한 취지로 전망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그 전망일 뿐이지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방송사가 정말로 그린벨트 해제나 뭐 그 서울시의 난개발 규제 같은 거 해제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보도를 내놓고 여론을 이끌어가면은 이게 뭐 흐지부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박원순 시장 혼자 때문에 이게 엎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좀 그 자체만으로도 약간 예단이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뭐 2차 가해 우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의문입니다. 네. 혹시 임동준 활동가도 이 부분에서 좀 덧붙여 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보고서엔 담지는 않았지만 네. 흔히 SNS상에서 돌아다니는 2차 가해성 내용 중에 피해자에게 정말 떳떳하고 당신이 피해자라면 네. 모든 걸 다 공개하고 나와서 피해 사실을 밝혀라 네. 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전형적인 2차 가해의 유형들이거든요. 그 넷플릭스에 올해 개봉한 다큐멘터리 중에 미디어 재판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네. 이 다큐멘터리가 미국 내의 재판과 관련된 네. 언론이 굉장히 집중했던 재판의 사례들을 보여준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사례가 미국 내의 포르투갈 이민자 이 커뮤니티 안에서 벌어졌던 집단 강간 사건을 다룬 네. 보도들이었는데 근데 그 보도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지만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뭐 우리 언론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네.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과 굉장히 유사한데 그게 이제 뭐 대략 한 20-30년 전의 미국의 얘기예요. 아, 네. 근데 가장 큰 충격적이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그 사건에서도 본인의 개인정보를 굉장히 숨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름도 막 가명으로 알리고 뭐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당시 미국 언론은 재판 자체를 생중계했거든요. 아, 네. 재판 생중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공소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그 이후로 그 재판이 생중계된 이후로 굉장히 큰 2차 가해를 받습니다. 그 내부에서 이 반대로 가해 남성들을 지지해왔던 세력에서 피해자를 이제 실명까지 알려진 그 피해자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케이스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대목은 그 재판이 끝나고 뭐 가해 남성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냐와 상관없이 이 피해 여성의 삶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그 피해 여성이 재판이 끝나고 그 본인이 살던 그 포르투갈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3년인가 5년이 안 돼서 죽었어요, 이 피해 여성이. 그러니까 본인의 이 어떤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이,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이, 그리고 피해 여성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피해 사실을 내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런 다큐멘터리만 보더라도 저는 쉽게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SNS상에서 물론 이 뭐 탈북해 보시는 분들이나 저희 뭐 구독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안이 반복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네.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까 뭐 이런 네. 지점들이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교집합으로 2차 가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SNS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2차 가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문제적 보도들을 짚어보았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교집합은 고인의 죽음을 정치 쟁점화해서 이제 보도를 한다는 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을 두고 굉장히 정치공학적 계산 대담이 이뤄졌다고 해요.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이게 뭐 사실 종편에 늘 있는 문제인데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이후에 바로 다음 날이죠. 10일 이제 방송이었는데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주목한 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권 주자였다. 여권의 잠룡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유력한 대권 주자였다. 그래서 이 유력한 대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여권의 대권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이 사실상 저는 이건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관련된 대담을 나눈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게 뭐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 재판 중이다. 그리고 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왼팔로 불렸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왔다. 이런 내용들을 떠들거든요. 이게 하다 어디까지 가냐면 마지막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얘기도 나오고요. 은수미 성남시장 얘기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대담만 놓고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이 대담의 주제가 아닌 거예요. 마치 민주당이 이렇게 악재가 많아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비춰지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민주당 대권주자,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의 전망을 그냥 이렇게 내다본 거예요. 박원순 네. 서울시장 사망으로 내다본 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의 전망. 네. 뭐 이런 식의 대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날짜가 7월 10일이라는 겁니다. 하루 뒤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대선 주자 문제도 다뤄줬지만 임동준 활동가가 정리해준 내용을 보면은 재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벌써 시작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채널A 뉴스의 라이브라는 네. 프로그램에서 나온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얘기도 7월 10일 방송에서 나온 겁니다. 출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박원순 서울시장 죽음이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유력 대선 후보의 한 명이 사실은 사라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각이 보이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라기보다는 대선 주자 한 명이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당내의 여권 대선 후보 주자 라인에서도 상당한 지각 변동이 있을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자가 사실 이 발언을 유도를 합니다. 대담을 이끌어가는 진행자가 네. 재보궐선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진행자 송찬욱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러면서 대담이 자연스럽게 재보궐선거로 흐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실은 이거는 뭐 종편에서 본 건 아니었고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뭐 오거돈 부산시장부터 시작해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를 하면서 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할 때는 각 당에서 여자 후보를 내보낼 것이다. 뭐 이러한 추측성 뭐 보도를 보기도 했는데요. 실은 제가 이런 대선이나 재보궐선거 분명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느낌을 저희가 받았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우리나라 국민이 뭔가 불의의 사고로 숨졌을 때 어떠한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안타까운 경우에 놓였을 때 꼭 그 지면 보도 같은 거를 보면 앞에서는 누군가 숨졌다, 뭔가 문제다라고 하고 꼭 뒷면을 보면은 그래서 보험금을 어떻게 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꼭 굳이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할 보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보도였거든요. 예를 들자면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될 본질을 흐리는 연성 보도였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사실 이게 사람이 죽은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죠. 특히나 현직 서울시장이 사망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배경에 장기간 있었던 성추행 의혹이 네, 있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사실 뭐 이런 보도가 저는 내년 4월이 보궐선거니까 12월이다.
뭐 10월이다. 이때쯤에 이런 얘기를 떠들었다라면 그래 뭐 그러려니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이게 사망 하루 뒤에 나온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너무 이르지 않았나? 네, 대담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대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편의 고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안을 다 정치공학적으로 네. 놓고 따져보려는 시각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시각들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사안에 다 진영 논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자체와 그리고 그 배경에 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성추행 관련된 사건들은 진영 논리에 들어갈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안 자체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고 혹은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사안인데 이 사안 자체에 정치공학적 시각을 들이대면 왼쪽은 여기, 오른쪽은 여기라는 쉬운 진영 논리로 몰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방향의 이 보도들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임동준 활동가가 종편 내용을 정리해준 부분은 모든 이야기를 진영 논리로 가져와서 정치 쟁점화를 한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신문 방송 모니터에서도 좀 비슷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 백선엽 육군 예비역 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을 비교해서 정치 쟁점화했다라고 하는데 좀 공시영 활동가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게 그 백선엽 대 박원순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 논쟁이 끝이 없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 둘 다 서로 상대 진영에서 막 공과를 평가해야 되는 인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게 또 조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논란이 이어진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건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둘 다 조문을 하거나 둘 다 조문을 안 하거나 이렇게 양쪽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결국엔 내로남불 이렇게 하면 내로남불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논리가. 근데 끝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평행선을 달린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상 막 논쟁만 키우려는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는 보도라고 보이고 그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냐면 네. 그 중앙일보는 7월 14일 날 여야 조문 정치에 광장이 갈라졌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네. 파렴치한 유혹과 맞물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치단체장은 대대적으로 추모하고 백장군 홀대는 도를 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망자에 대한 이유를 같은 선상에 놓고 단순 비교하기엔 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공통점이 사실상 비슷한 시기에 사망했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정쟁화가 됐냐 보면은 그 정치권이랑 이제 시민단체에서 무슨 이상한 시민단체에서 막 박원순은 조문하는데 백선엽은 안 하느냐 이래가지고 가까운 데다가 또 그 분향소를 설치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광장이 갈라진 게. 근데 여기다가 언론이 덩달아 가세하는 거는 이제 갈등만 좀 키우는 꼴이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일보랑 한국경제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목을 좀 읽어주실까요? 네, 한국일보에서는 박원순, 백선엽 조문 정국에 다시 두 쪽 난 서울 도심광장, 중앙일보 보도랑 크게 네. 차이가 없죠. 그다음에 한국경제는 정쟁 불붙은 조문 정국, 두 쪽 난 대한민국 역시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면은 저도 공시형 활동가와 비슷하게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굳이 이 두 망자의 죽음을 비교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돌아가신 시기가 비슷할 뿐이지 뭔가 비슷한 선상에서 논의를 하면서 누구는 조문하고 누구는 조문하지 말아야 되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어느 진영에선 이분을 더 예우해라고 갈등을 붙이고 싶어하는 보도다라는 생각밖에 좀 들지 않았어요. 네, 사실 공과를 평가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그 공만 평가하고 과는 평가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 사실상 위도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로 공과를 좀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신 발언 해주셨고요. 이렇게 공시영 활동가와 임동준 활동가 모시고 좀 빠르게 저희가 제 생각에 오늘 좀 템포를 빠르게 간 것 같아요. 몇 분이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공시영 활동가와 임동준 활동가를 모시고 박원순 서울시장 죽음을 둘러싼 언론 문제를 쭉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7월 9일 이후로 약 2주간의 시간이 흐른 건데 실종 소식부터 사망 그 이후 계속 지금 문제적인 보도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날부터 저희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금요일에 바로 긴급회의를 하고 모니터를 쭉 해서 이제 오늘 양쪽에서 이제 총정리한 어떤
분석 보고서를 낸 건데요. 좀 본인들이 각자 그 2주간의 보도를 보면서 느꼈던 소회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임동준 활동가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사실 오늘 제가 골라온 노래도 약간 비슷한데 저는 가장 컸던 건 절망감이었던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지난 2년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유사한 사건들이 등장할 때마다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과연 정말 많이 바뀌었나? 우리가? 사회가? 언론이? 많이 바뀌었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박원순 시장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지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절망감을 느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사실 박원순 시장이 생전에 가장 크게 알려졌던 배경은 서울대 신교수의 네. 성추행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직 청와대 대변인인 강민석 전 중앙일보 기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인터뷰했을 때에 당시에 강민석 기자 표현이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표현을 했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표현 틀린 표현이다. 서울대 신교수 사건이라고 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을 바로 잡아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면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을 내용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혼자서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공과 과를 평가를 하면서도 피해자 보호에 나서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적어도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라면 피해자부터 보호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얼마나 언론인들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론인들도 그런 시각에서 좀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 절망감에서 같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시영 활동가도 한마디로 해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동준 씨가 한 내용에서 뭐 보탤 게 있을까 싶은데 저는 아직 박원순 시장에 대한 존경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분이 생전에 이제 엄청난 정말 선진적 어떻게 보면 선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동안 막 여성계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거의 집약해놓은 시스템을 서울시에 마련해놓고 갔는데 그 시스템을 좀 작동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그분을 제대로 기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문제적 보도들이 아마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를 해서 이야기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난 2주간 이러한 문제적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신문, 방송, 종편 가릴 것 없이 자극적이고 문제적인 보도가 많았다라는 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댓글을 읽어보고 그럼 제대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868회 고 이재학 PD의 죽음에 CJB 청주방송은 인정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방송사들은 이재학 PD의 죽음을 보도하지 않는가라는 내용이었는데, 실은 제가 이제 매주 아이템을 골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 모니터 보고서를 보지만 지난주에 유달리 좀 다들 워낙 모니터링 하느라 바빠서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아서 이제 제가 의견을 구했죠. 어떤 걸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여기 옆에 있는 임동준 활동가가 청주방송이 이런 몰상식한 행태를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이디어를 줘서 제가 박서군 이사님을 초청해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박서군 이사님도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저는 자료 서치를 하면서 그렇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진상조사의 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저도 좀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날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유유 울고 계시네요. 임동준 활동가가 먼저 하나 읽어주실까요?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고 이재학 PD님이 바라는 세상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연에서 이렇게 꾸준히 다뤄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이 보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매체가 있습니다. 네. 미디어오늘이 굉장히 열심히 그렇습니다. 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이 나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노동자의 이야기도 아니고 언론 노동자의 이야기인데 언론인들이 이 사안을 보셨다시피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제대로 보도한 매체들이 사실상 없어요. 네. 그리고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고도 청주방송이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몰상식한 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도 이 점을 짚는 매체들이 많지 않고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사안보다 이 사안은 물론 뭐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언론인들이 나서야 한다. 언론인들이 발벗고 나서야 해결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제 스타일이 언론 보도를 볼 때 제일 좋아하는 면이 그 사회면에서 노동 문제 다루는 거랑 제가 국제면 보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 보면은 정말 고맙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되게 아래라고 보여지는 그런 노동 문제에 대해서 짚을 때 굉장히 감명도 많이 받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아는데 그런데 막상 언론에서 언론 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 노동자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상조사의 결과 보고서도 그렇고 청주방송의 이런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어떤 행태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미디어 오늘 그리고 뉴스타파뿐만이 아니라 좀 여러 언론사에서 특히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좀 방송 뉴스에서도 좀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봉시영 활동가도 댓글을 하나 읽어주세요. 네, 도로시오님, 민원연에서 계속 다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이러한 일로 생을 마감하지 않길 바라봅니다.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오길 바라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주야사랑님도 세상에 아픈 일이 너무 많네요. 재판부에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노동자에게 베풀 자비는 없었나 봅니다. 억울한 죽음 다시 조명되어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못난이 님도 제가 이분이 뭐라 그래야 되죠? 프로필 사진? 팬더가 엎져 있는 거라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못난이 님이 이번 내용은 마음이 먹먹하네요. 유유 사회 구석구석 억울하고 아픈 일들이 왜 이리 많을까요? 좀 더 따뜻하고 평등한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HJ킴님이 특정 경쟁에 자기들이 만든 기자윤리는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왜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보도준칙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보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언론인들이 모여서 보도준칙을 다 만들었는데 지키자고 자꾸 자극적인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남겨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읽어주실까요? 공시영 활동가님이. 오늘 차은치님, 오늘도 알찬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언론인이 아니어도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생각해서 감사하고요. 또 투어의 박미정님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 게 김나래 PD님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성을 미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 투어의 박미정님이 저를 박나래라고 잘못 지칭하셔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한테 워낙 박나래 씨가 유명하다 보니까 박 씨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정말 괜찮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점점 더 언론 스스로가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면서 언론개혁에 더 집중하자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도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